계약이라는 거를 참여를 하고 계약서를 써보고 이랬던 거가 벌써 올해로 한 19년은 된 것 같아요. 19년. 저희 아버지가 임대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는 계약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임대인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임대인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임차를 마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임차를 맞추겠다, 내지는 어떤 사람을 들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를 마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까지는 용인을 할 거고, 이러이러한 부분까지는 용인을 못 할 거고, 이러이러한 거는 제공을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갖춰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는 특약이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되진 않아요. 거기에 써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장님 생각인 거고요. 본인 생각은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겨요. 또 마지막 하나는 평상시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임대차를 맞추면서 사람하고의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임대차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임대차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임대차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언뜻 듣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추상적이진 않습니다. 세 번째 거부터 얘기를 하면은, 평소에 사람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이러면 나랑 맞는 사람, 아닌 사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에 대해서 나랑 좀 대화를 해봤는데 맞지 않거나 이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임차인을 안 맞추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무 다급하게 뭔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거를 안 보고 그냥 계약이 맞춰지기만 하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랑 맞지가 않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계약 기간 중에 문제도 발생하고, 마지막에 빠질 때도 집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사태도 이제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특약, 전세 계약 반드시 넣어야 될 특약, 뭐 이런 것들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되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되게 피상적인 것들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전세보증금 가입 시 뭐 중도금 잔금 지급한 금액 전에 즉시 환불, 뭐 잔금 지급일 이길까지 담보권 전세권, 이거 되게,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이거 다 이미 알고 있는 거. 국세 지방세 이자 체납 없음을 고지한다. 이런 거 뭐 의미가 뭐 있겠어요? 이런 거 그 기본적인 사안이지.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한다는 거는 이 법으로 안 되는 서로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원할 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애완견입니다. 애완견.
애완견에 있어서 내가 애완견을 키우기 때문에 나도 애완견에 대해서 후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애완견을 키우지만 임차인이 애완견을 키워서 내 집을 망가뜨리는 거는 용납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왜냐면 재산권이니까.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내 집 자체가 전세가 잘 안 빠지거나 월세가 잘 안 빠진다고 한다 그러면 애완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애완견을 받아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하는 날 문서로만 쓸 게 아니라 구두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그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 몰랐다고, 그런 거 본 적 없다고 이렇게 우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두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방치를 했거나 수선이 되지로 안 됐을 때는 명확하게 보증금에서 이 부분을 차감을 한다라고 명기를 하시고 그거를 말로 서로 얘기를 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계약서에 그거 넣어주세요. 애완견이 뭐 파손시키면은 보상을 한다. 이 글로 써 있는 걸로만은 안 됩니다.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얼굴 표정을 보셔야 돼요. 얼굴 표정, 눈동자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눈빛을 회피하고 말은 대충 얼버무리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즉시 계약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제가 저 부탁드려서 키우는 건데 이렇게 나온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해 복구에 대해서 연기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피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다.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불편하지 않으려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불리한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대화를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러이러하게 된 거 확인이 되셨죠? 라고 명확하게 확인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근데 자기가 말한 거는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생각 잘 해보시면은 서면으로 돼 있는 거 한 번 읽은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도 누군가와 대화를 했던 거는 그 날짜와 그 상황과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 상황들을 활용을 하는 게 계약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런 생각 없이 급하게 뭔가 막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은 잘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제가 그 중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개를 할 때도 중개랑 이제 저한테 중개 의뢰를 맡긴 분하고 이러저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죠.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아닌 게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이렇게 넣을 거고 저렇게 넣을 거고 근데 이렇게 넣을 건데 추가적으로 더 생각한 게 있냐,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갈 건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런 식의 조율을 해가면서 뭔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서 참고를 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뭐를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특약들이 필요한데 그런 특약들의 세부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상대방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저 상대방의 심리 상태 그리고 말하는 의중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냥 뭐 계약서 쓰면 되지. 계약서에 쓰면은 다 해결되겠지.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계약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